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국내 장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무려 90% 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신체에 발생한 후유 장애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일반인은 물론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간병인 입원 일당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보험 빈틈을 확실하게 채워드릴 정보만 준비했으니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도 모두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는 유병자도 질병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제2의 실손보험으로까지 불려지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건강체뿐만 아니라 유병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뿐만 아닌 유병자까지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후유 장애라고 하면 흔히 다치거나 또는 아파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우리가 후유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유 장애는 치료를 하고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증세가 고정된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지절단이나 안구 박탈 같은 경우는 바로 후유장애 등급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종 180일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다가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시점에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3에서 100%까지 장애 지급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고 나서 의사가 판정을 내린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장애 또는 고도 후유 장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면서도 알 듯 모듯 이렇게 지나가는 후유 장애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인공관절입니다. 60세 이상 또 70세 노인 연령층에 많이 나타나는데 인공관절로 인해서 한쪽을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후유 장애율이 30% 정도 나옵니다. 또 양쪽을 하게 되면 각각 합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치매로 인해서 CDR 척도 2점을 받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 40%를 받게 되고요. 5점까지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허리나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판정을 받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가 10에서 20%까지 또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나 난소, 대장 중에 전절제술 또는 4분의 3 이상 절제가 될 경우에는 질병 후유 장애가 70에서 75%에서 20%까지 이렇게 판정이 돼서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것 중에는 이제 노인 질환 중에 하나로 치아 결손이 왔다든지 또는 청력 장애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병 후유 장애가 판정이 됩니다. 또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5에서 100%까지 후유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인해서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무려 75%의 질병 후유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질병 후유 장애는 전체 후유 장애 중에서 후천적인 게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다. 네. 장애 그러면 선천적인 걸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천적인 게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게 34.4%, 그다음에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게 5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 또는 이 보험은 저는 만능보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신체 그 그림이 있는데요. 치매, 눈, 코, 귀, 폐암, 위암, 척추, 치아, 췌장암, 당뇨 합병증, 대장암, 다리관절, 난소암, 장기 이식, 그리고 일상생활 기본 동작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치매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암보험이 될 수도 있고 척추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준비에 있어서 만능보험처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강체뿐만 아니라 유병자까지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 특히 3에서 100%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요, 보험 기간 중에 지속해서 보장이 됩니다. 주고 또 줍니다. 소멸하지 않고요, 무한 반복이고 신체 각 부위별로 각각 지급합니다. 각각. 앞에서도 치매부터 귀, 눈, 코 다 해당이 되는 지급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신체 부위별로 각각 보장이 되고요. 특히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면책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이 있는데 질병 후유 장애는 이런 면책이나 감액이 전혀 없이 가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체 전반에 대해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체 부위 19개,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19개의 신체 부위가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장기까지도 21개 장기까지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심지어 치매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CDR 척도 이전부터는 질병 후유 장애 등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 5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 혼자 옷을 입지 못한다든지 식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배뇨 이후에 뒤처리를 혼자 할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가 그럼 도대체 보장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가입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에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보장이 됩니다. 내가 5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인공관절 한쪽을 했다 그러면 인공관절 후유 장애 지급률은 30%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 보험금 지급을 해줍니다. 보험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한쪽을 내가 인공관절을 또 했다. 그러면 또다시 30% 후유장애 지급률을 판정받아서 1,5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다. 예를 들면 다리하고 팔이 같이 왔다라고 하면 각각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 발생이 된다면 발생 시마다 지급률이 결정돼서 반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짜리를 내가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 일단 신체 부위 중에 눈, 한쪽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았다. 질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깜빡거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5%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입했으니까 5천만 원의 5%인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쪽 눈이 예를 들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됐다라고 하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귀에 같은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청력을 잃게 됐을 때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20%, 심한 장애를 남았으면 15%의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15%인 75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말하거나 씹는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치아 5개가 결손이 왔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5% 장애율이 나와서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눈, 귀, 말하는 기능 말씀드렸고요. 자, 척추에 관한 장애가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디스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척추에 어떤 심한 기형을 남겼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입했을 때 50% 해당이 돼서 2,5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다. 그러면 15%또 장애율이 나와서 이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3대 관절 중에 어느 한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생겼다. 그럼 10% 장애율이 나옵니다. 5천만 원에 가입했다 그러면 10%는 5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루마티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돼서 판정을 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당 5%, 그래서 25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요.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위나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 보면 절제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50%가 됩니다. 위나 대장, 췌장 중에 전부를 잘라내는 경우에 50% 장애율이 나와서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2,500만 원을 받겠죠. 자, 암보험을 갖고 있어서 암진단비도 받고 질병 후유 장애를 갖고 있다면 추가로 이 부분을 또 중복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경 쪽에도 보면 치매 2점인 경우에 40% 장애율이 나오고요. 좀 더 심해서 CDR 척도 4점이 되면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2점에다가 4점이 되면 이미 받은 40% 외에 체감한 나머지 40%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한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 제거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병 후유가 나타날 수 있고 어깨 결림, 어깨 관절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 위염이 걸려서 위 전체에 대한 절제술, 신장의 어떤 기능 이상으로 인한 투석을 하는 경우, 또 그러다가 치매가 발생되고 풍이 와서 예를 들면 기본 동작 장애가 오는 것,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이 보험으로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30%고요. 난소 여성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난소 난정이나 난소 종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양쪽 난소를 다 제거하는 경우, 예, 장애율이 나오고요. 또 위암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절제술을 했다. 그럼 50%가 나옵니다. 또 만기 신부전증이나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75% 질병 후유의 장애율이 나오게 되고요. 약간의 치매 40%부터 극심한 치매 100%까지도 판정을 받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 그러면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됐지만 질병 후유 장애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부위의 질병 후유 장애가 나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떤 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혼자서 배변 뒤처리라든지 목욕을 못한다든지 걸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식사를 할 수 없을 때 각각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받게 돼서 그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병 후유 장애를 크게 두 가지 플랜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표준체 플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유병자가 들을 수 있는 유병자 플랜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체가 들을 수 있는 플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장 플랜이 하나 있고요. 100세 만기까지 되는데 일반형과 무해지형이 있습니다. 자, 종신보장형은 20년 납 또는 30년 납 보험료 납입을 하고 나서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이 부분은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질병과 관련된 건 60이나 65세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 종신보장형은 70세까지도 질병 후유 장애를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일반형과 무해지형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면 무해지형으로 6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가 좀 궁금하시죠? 예. 먼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겁니다. 20년 납입에 종신토록 보장되는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남자 50세가 3만 90원, 55세가 3만 80원, 60세가 3만 5,240원, 65세가 4만 3,460원, 70세도 6만 20원이면 남성분들이 질병 후유 장애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3만 원, 3만 420원, 3만 3,840원, 3만 9,420원, 4만 8,580원이면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를 3에서 100%를 2천만 원까지 무려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플랜은요,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환급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20년 납입 이후에 50세에서 60세까지를 보면 무려 중도 해지환급률이 100%를 넘습니다. 그리고 25년 되는 시점에 보면 60세까지는 무려 150% 이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해지환급률이 낮은데요. 25년 경과 시점에서 보면 대체로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목돈 마련형으로 해지환급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형과 무해지형이 있는데요. 무해지형 경우에는 남자 40세가 28,100원, 50세가 35,400원, 55세가 39,500원입니다. 자, 이 플랜은 80세까지는 5,500, 그다음에 81에서 90세는 1,500,
90일에서 100세까지는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를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무해지형이 일반형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굉장히 환급률도 뒤에 보면 좋습니다. 보험료도 역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고요. 최대 보험료 3만 원 정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병자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유병자도 이제는 질병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전에는 유병자는 질병후유장애를 아예 가입을 못하거나 80% 이상 고도후유장애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에서 100%까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유병자라면 다시 한번 이걸 같이 한번 봐주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고혈압 환자다. 근데 질병후유장애 너무 좋은데 그동안 가입을 못했다면 이 플랜으로 심사받고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척추질환 플랜이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질병후유장애가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플랜으로 심사받고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양성질환, 종양이라든지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나 용종을 제거한 치료력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기타 양성질환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뇨 유병자는 아직은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척추질환, 기타 양성질환 치료력이 있는 분도 이제는 3에서 100%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000만 원씩, 그리고 61에서 65세는 500만 원 가입할 수가 있고요. 척추질환과 기타 질환에 해당되시는 분은 50세까지는 무려 2,000만 원, 51에서 61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1,000만 원, 61에서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0만 원까지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50세가 22,345원에서 61에서 65세는 이제 500만 원이다 보니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보험료가 좀 떨어지는데요. 19,000원, 21,000원입니다. 여성분들도 21,000원에서 17,000원까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일어나 최저 보험료 3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질병이 있어서 질병후유장애를 그동안 포기했다면 이 플랜을 통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어떤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환급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20년 또는 25년 이후에 90에서 100%까지 해지환급률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납입기간 이후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긴급한 목적 자금이 필요할 때 이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유병자 플랜도 보험료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 3만 원이면 20년 납 90세 만기로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셔서 보험료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 그동안 건강체만 가입이 가능했다면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3에서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플랜, 그다음 척추질환 플랜, 그다음 기타 양성질환 플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질병후유장애는 무한 반복이고 합산해서 주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암 내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후유장애가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으로 질병후유장애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병자분들 특히 오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병자분들이라면 가져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한 보험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인데요. 고혈압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연스럽게 당뇨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가장 넓은 범위인 3에서 100% 가입이 어려웠고요. 게다가 만성 질환으로 정말 많이 이어가는 디스크라던가 또 용종이라도 한번 제거하면 아예 가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유병자분들이 드디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가장 넓은 범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흔히 장애와 장애를 또 구분을 하고요. 질병 후유 장애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비슷한 용어를 들어보다 보면 그게 똑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장애, 후유 장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1에서 6구까지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복지 혜택 수혜를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에서 14급까지 분류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장애연금 수령에 있어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후유장애, 특히 질병 후유장애는 치료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때 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판정을 내리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장애나 장해처럼 등급이 아닌 3에서 100%로 그중에 해당되는 장애 지급률을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훨씬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정 주체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일단 장애는요, 장애인 복지법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누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 퍼센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받기 쉽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이 좋은 이유가 반복해서 계속 지급 가능하고 또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당뇨병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으로 인한 이제 후유장애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당뇨병이 걸려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눈의 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약 50%의 그 장애 지급률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가입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당뇨로 인한 후유장애가 눈에 대한 실명뿐만 아니라 다리의 그 괴사로 인해서 다리 절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60% 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5천만 원 가입하셨다면 60%인 3천만 원을 또 받게 되시겠죠. 그 다음 당뇨합병증이 또 무서운 게 콤파병입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평생 투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됐다면 75% 후유장애가 추가로 판정이 돼서 추가로 또 받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75%인 3,750만 원 받게 되면 각각 다 받아서 최대 9,250만 원까지도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당뇨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자, 이럴 때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합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이고요. 디스크, 그리고 치매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러운 장애에 대해서도 일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좀 내게 유리한 보험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열린 전화번호, 문자번호 많이 이용하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간병인 입원 일당입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픈 경우가 생기고 네. 또 혼자 살다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 요즘 맞벌이도 많기도 하니까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입원 일당 보험이 또 어떤 보험인지 소개해 주시고 네. 그중에서도 정말 좋은 보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아플 때 제일 이제 찾게 되는 게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맞아요. 최근같이 이제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제 자녀 같은 경우도 각자의 어떤 경제 활동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간병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일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간병인인데 이런 간병인이 직접 찾아오는 그런 특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은 보통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걸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사람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흔히 이제 간병인 보험 그러면 아까 이제 대체로 이제 돈 나오는 거, 하루 입원하면 얼마 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제 간병인을 쓰면 최근 하루에 그 간병인 비용이 보통 8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꽤 그래요. 비싸네요. 그러면 한 달이면 요즘으로 보면 거의 300만 원 돈이 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기존의 간병보험이라고 가입하신 걸로는 충당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간병인 현물 지원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월 간병비가 뭐 300만 원 정도인지는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흔히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크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그러네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예. 제가 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현물 특약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러한 그 간병인 지원, 현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간병인 비용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간병인 현물 지원이 있다면 큰 부담 없이 내가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무려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품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3년 갱신형이라는 부분인데 예. 갱신형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시는데 요거는 간병인 현물 지원만을 위한 갱신형이기 때문에 3년 뒤에 갱신보험료는 그 갱신 전 보험료의 10% 이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선인데 3년 뒤에 인상되는 보험료는 3만 3천 원 정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갱신할 경우에는 3만 3천 원에 10%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비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 오르는 거는 그래도 큰 부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병인 현물 지원은 1대1 전문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간병인 그러면 병원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공동 간병인이거든요. 남원을 위한 간병인이 있을 수 없는데 1대1 남한을 위한 전문 전담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하게 되면 누가 할까 이런 걱정으로부터 이 보험을 갖고 있다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실손해서 안 되는 그런 비용 부담을 내가 이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에서 5만 원 정도면 연령대별로 가능한데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60만 원 정도입니다. 10년이라 봐야 600만 원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간병인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두 달만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더라도 10년 동안 낸 보험료를 내가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라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해도 손해는 안 볼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간병인을 써본 거에 아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준비해서 큰일에 다쳤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전문가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뭐 조금만 아파도 간병인 급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예. 하다못해 감기로 입원해서 내가 뭐 먹는다든지 또는 씻는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간병인을 불러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네. 기존의 간병보험은 요양 등급을 받아서 그 등급에 맞는 판정을 받아야만 된다고 했다면 이거는 쓸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조건만 충족하면 간병인을 내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이런 보험들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중에서도 좀 장점들이 있는 보험들 몇 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상품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최저보험료 3만 원 또는 뭐 2만 원 조건이 있는데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새만기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3만 원, 갱신형 경우에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적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보험사 상품 모두 65세 또는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은 상해 사망 100만 원이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 현물 지원 특약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점들,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A사는 가장 저렴하고 최저보험료 기준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3만 원 정도면 되고요. B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형으로 새만기로는 온 가족이 들어가도 3, 4만 원대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드는 경우에는 10,000원 정도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성비가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60일에서 65세는 대신 진단 대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질병 사망 5천만 원을 좀 넣어야 한다는 게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사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 2만 원이면 가능한데 61세 이상은 가입 제한인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 차이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최저보험료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험료는 비슷한데 최저보험료 기준을 제일 적게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내가 아프면 누가 간병해 줄까?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A사와 B사, C사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를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뭐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저라면 B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험료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 B사는 가족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으로 부모, 자녀 2명까지 한 증권에 들어가더라도 최저보험료 3만 원 선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 그러면 10,000원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다치거나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B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간병인 지원 보장 유리하게 받으면서요. 이왕이면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B사 보험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준비는요. 연락 주셔서 맞춤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1인 가구부터 우리 가족이 걱정되는 분들까지 이렇게 필요한 간병인 지원 일당 매달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아이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바로 연락을 주시면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 모두 해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어서 예. 보험이라도 좀 잘 들어져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잘 들어져야 되는 거고 해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우리 누나분이 좀 동생분을 많이 걱정하셔서 이렇게 보험 확인으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40이 막 넘으셨다고 했는데 40대 초반이실까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생분이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가족력도 없고 아직 예. 아픈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동생 결혼도 안 하고 예.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누나가 제가 옆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좀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누나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 보장을 좀 잘 챙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CI 보험 가지고 계신데 이거 특징을 지금 동생분께서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마 밖에서 일하면서 그 동료 누구한테 이제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보자고 그러네요. 해서 그럼 아무래도 사망 받았거든요. 보장 쪽보다는 생존 보장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예. 예. 보험료는 지금 어떠세요? 보험료는 이제 얘가 한 20만 원 정도 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험료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갱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대 초반이신 동생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생명의 CI 보험 5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LIG 웰빙 보험 역시 5년 갱신으로 보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누님분께서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남동생이 이제 40대를 막 넘었기 때문에 생존 보장 위주로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기존에 그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봤는데, 우리가 그 보험의 증권을 볼 때는 뭐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보거든요. 납입하는 네.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뭐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1년, 2년 납입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기로 납입하시니까 보험료 납입하는 부분에 부담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지금 동생분은 20만 5천 원을 납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나름 조금 준비하신다고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안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하나생명 CI 같은 경우에는 우리 CI 약자가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진단이라든지 수술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는 시점을 보면 2014년도에 이렇게 보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을 때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가입돼 있는 특약들도 다 갱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뭐 뇌출혈에 대한 부분으로 특약으로 다 준비되어 계시는데,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계약에 대해서 뭐 지금 5천만 원 가입돼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든지 이런 뭐 3대 진단비,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일단 80% 해가지고 4천만 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CI 같은 경우에는 보장 보험료에 대비해서 납입 기간도 또 엄청 길어요. 70세 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특약들은 80세 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 보는 기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지금 변동되는 보험료가 많다는 부분 뭐 계속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LIG 웰빙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상품은 또 보장이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고 2008년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품의 보장 내용은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보험료 대비해서 네, 보장 부분이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부분이 조금 적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얼만큼 내고 있는데 보장을 얼만큼 받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손에 대한 보장 내용은 200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뭐 상해 의료비, 한의원까지 보장이 되고, 아무래도 남자분이니까 활동량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친구분들 만나서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건데, 또 뭐 한의원까지 보장되는 부분은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뭐 특약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갱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작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다라면 C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일단 주보험인 부분을 놔두고 나머지는 특약을 해지를 권유하고 싶어요.
주보험이라고 하면 네, 어떤 지금 CI는 우리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안에 특약을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지금 CI는 사망보험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뭐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뇌혈관, 심혈관 간단하게 수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장은 못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조금 수술을 해서 내 몸에 뭐 40% 장애를 또 안고 가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꼭 해야지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지를 권유하기보다는 조금 좋은 부분은 장점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 보험료를 조금 축소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게, 그러니까 CI 같은 경우에는 주보험만 가지고 가시고 특약을 해지하면 보험료는 충분히 축소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 LIG 웰빙 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은 많이 좀 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장 부분이 다 갱신으로 되어 있고 실비가 지금 단독으로 빠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시다라면 단독 실비로 가면 보험료가 완전히 축소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축소되는 보험료에서 지금 남자분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후유장애라든지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하고 수술비 쪽으로 지금 살아서 보장 보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지금 혼자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도 없는 비갱신으로 해서 보험료 변동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대한 부분도 위험료를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갱신으로 갖고 하는 거는 저는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위험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년 납으로 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활동 기간 내에 보험료는 납입 기간이 끝나고 충분히 보장은 100세로, 지금 기존 보험은 거의 다 100세가 아닌 80세로 지금 CI는 되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로 준비를 하시고 지금 3대 진단비를 조금 준비하신다라면 기존에 있는 보험료에서 축소를 하게 될 경우에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고 보장은 훨씬 더 이중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료에서 늘어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단독 실비로 준비하면 일단 보험료는 굉장히 조금 저렴해지지만 한의원에 대한 보장은 조금 축소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방송 시간이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문의 너무 잘 주셨어요. 우리 남동생분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보험의 형태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생명 CI보험과 LIG 보험 조금 갱신 부분만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보장받기 쉽게 비갱신 100세로 좀 준비해 드렸고요. 보험료 살짝 오르는데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우리 가족의 보험 확인 원하신다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